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숫자의 크기와 동물의 수, 감각, 정확, 뭐 반비례 관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물들은 여기 예시가 나오는데 뭐 1과 2, 2와 3, 뭐 5까지는 구별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구별을 못 한대요, 수를. 왜 구분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구분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니까. 자, 첫 번째. 네, 정답은 1번이죠. 여기 1번 이렇게 돼 있고. 자, 테크니컬 텀. 동사는 여기 is가 되겠고, 동사는. 그 다음에 used to가 앞에 있는 term을 꾸며주는 거죠. 괜찮습니까? 테크니컬 텀이 뭐냐면 전문 용어입니다. 기술적인 용어가 아니라 전문 용어야. 그러면 주어가 여기 기회 주어부터 한번 해볼게요. 뭐에? 동물의 어떤 그 수에 대한 판단을 뭐하는? describe,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전문 용어가 바로 뭐다? approximate number system이래. approximate number 뭐냐면 이게 어림수 체계라고 합니다. 어림수 진작 체계? 뭐 이렇게 되어 있네. 어림수 진작 체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물들은 정확한 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림수를 가지고 한대요. 동물들은 보통.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물들의 수에 대한 판단을 뭐라고 얘기한다? 어림수 체계. 어림수 짐작 능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쓸게요. 어림수 짐작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좀 얘기해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어림수라는 개념과 정확성이라는 개념은 서로 반대 개념이다 라는 거 첫 번째 알아야 되겠지. 어림수 개념과 정확성의 개념은 서로 반대 개념이다. 이걸 먼저 인지하고 가는 게 좀 더 그래서 편하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자,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What it does. 자, 왓절 나왔으니까 여기까지가 이 글의 주어고, 자, 이렇게 왓절 주어는 여기 뭘로 한다? 단수로 한다라는 거 좀 항상 기억해야 되겠어요. 명사절 주어. 그러면 그것이 제공하지 않는 것은 뭐다? precision. precision이 뭐였었습니까? 이게 정확성이라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뭘까? 그것이 가리키는 거는 이거죠. approximate number system. 이거죠. 맞습니까? 어림수 짐작 능력이라는 게, 그러면 얘가 제공하지 않는 건 뭐였었어? 당연히 어림수가 제공하지 않는다? 그럼 어림수와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정확성이겠지, 그치? 맨 처음에 써드렸던 거. 이해갑니까? 그거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첫 번째 얘기한 거, 어림수의 반대말은 뭐다? 정확성이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또 써볼까?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림수의 반대 개념이 뭐다? 정확성이다 라는 거 여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것은 보여줍니다. 그것은 역시 이시 가리키는 거는 뭐가 되겠어? 수 체계죠? 어림수 체계겠지, 그치? 이해갑니까? 이 어림수 체계는 보여준다. 뭘 보여준다? 이것이 모든 어떤 species tested, 테스트된 모든 종들에게서 똑같대요.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실험된 모든 종, 이 스피시즈 자체가 단수 복수가 다 돼. 그래서 every 다음에는 이렇게 단수 명사가 온다라는 거. every 다음엔 단수 명사. 자, 그 수 체계는 뭘 보여준다? 그럼 이제 찍찍 빼고
characteristic pattern of errors. 아, 그렇죠. 어떤 오류의 특징적 패턴을 보여준대. 맞죠? 어림수라는 건 뭐야?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오류의 패턴이 생기겠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면 형광펜을 좀 칠해보면 이 어림수는 당연히 어떤 오류의 특징적 패턴이 있겠죠. 아니, 어떤 패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오류가. 그리고 with 분사 구문이야. with 나왔고 여기 목적어 나왔고 여기 ing 나왔다라는 거. 그다음에 as가 접속사. 자, 이거 잘 봅니다. 자, 어떤 오류의 패턴이 있을까? with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이 분별이란 뜻입니다. 그죠? 구별, 분별. 구별이 less accurate. accurate가 정확한이라는 뜻이거든. 구별이 더 정확해지는 걸까? 덜 정확해지는 걸까? 덜 정확해지는 거겠죠. 뭐 했을 때? 수가 get bigger. 점점 커질 때마다. 그렇죠. 이해갑니까? 어림수의 단점이 뭐야? 수가 커지면 정확성은 떨어지겠죠. 이해갑니까? 야,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가 너무 중요하다. 이 부분만 이해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자, 어림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림수 진작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림수 진작 능력은 어떤 오류의 패턴이 보인대요. 오류의 패턴이 보인다. 이거 다 빨간색이네, 그죠? 괜찮습니까? 어떤 오류의 패턴? 수가 퀀터티가 양이죠. 양이라고 할게요. 여기 또 수라고 했다가 퀀터티가 양이죠. 퀄러티가 질이고 양이 커지면 그죠? 이렇게 써도 되겠죠? 양이 여기 수량이라고 돼 있네. 어쨌든 수량이 커지면 괜찮습니까? 수량이 커지면 여기는 판별이라고 돼 있으니까 쓸게. 판별이 어떻게 된다? 덜 정확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량이 높아질수록 판별력의 정확성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판별력의 정확성은 떨어진다. 여기까지가 여기 내용이지.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게 동물의 체계.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것보다 어림수 진작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오류의 패턴이 있는데 그 오류의 패턴은 이제 수량이 증가할수록 판별의 정확성은 떨어진다. 맞습니까?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붉은 원숭이는 로시스 원숭이래요. 붉은 원숭이는 can tell. 이 tell이 구별하다야. 말하다 아니야? distinguish죠? distinguish. 그 원숭이는 구별할 수 있대. 1 from 2니까 1과 2를 구별할 수 있대. 그 다음에 2 from 3니까 2와 3을 구별할 수 있고 3 from 4이니까 3과 4를 구별할 수 있고 4 from 5니까 4와 5.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다 5까지는 구별할 수 있대. 5까지는 수가 많아, 작아? 작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구별 가능해. 그러나 start to fail from 5 words. 자, start to fail 하면 뭡니까? 실패하기 시작한대. 얼마부터는? 5 word니까 5 이상부터는 구별을 못한대요. 얘네가 5와 6 이거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5, 6, 7, 8, 9, 10은 다 그냥 5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예시.
여기 원숭이가 나왔거든요. 그죠? 붉은 원숭이인데 그냥 원숭이라고 할게. 원숭이의 특징은 뭐다? 원숭이는 어떤 특징? 1부터 5까지는 구별이 되지만, 그죠? 1부터 5까지는 구별을 할 수 있지만, 구별이 가능하지만 5 이상부터는 구별이 어렵다고 합니다. 5 이상부터는 구별이 어렵대. 그냥 이렇게만 간단하게 예시를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예시가 드는 게 뭐야? 원숭이들은 이렇게 수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수 구별이 어렵다는 예시를 들어주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기 또 예시가 또 나오죠. 쥐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번에는 rats. 자, 쥐들은, 자,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쥐들을 꾸며주는 거죠. 여기까지. 자, 쥐들은 run to, 배웠어. 뭐 하는 걸? press a lever, 레버를 누르는 걸 배웠어. 뭐에 대해서? given number니까 뭐 그냥 주어진 숫자에 대해서 번호를 누르게 돼 있어. 레버라는 건 그 어떤 버튼 같은 거야. 뭐부터? from 4, 4부터 얼마까지? 24까지니까 up to가 최대 얼마까지 이런 말이거든. 최대 24까지는 누를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얘는 또 대단하네. 쥐는 어떤 특징이 있어? 4부터 24까지는 누를 수 있다라는 건 뭐야? 구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얘네는 구별할 수 있어. 얘네는 4부터 24까지는 구별이 가능해. 그 쥐들은 become markedly, 눈에 띄게 어떻게 된다? become less and less precise. precise가 아까 정확한이라 뜻이죠. 그러니까 점점 눈에 띄게 어떻게 된다? 정확해지지 않는다. 덜 정확해진다. 어디에서? 그들의 반응에서 뭐 했을 때? 수가 증가했을 때. 자, 그러면 뭐야? 4부터 24까지는 그 무슨 레버를 누를 수 있다는 구분이 가능한 것 같아. 근데 24부터는 구별이 어렵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뭐 24부터는 구별이 어렵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요거만 요거는 이제 그 뭡니까? 원숭이에 대한 예시고, 그다음에 얘는 쥐에 대한 예시죠. 원숭이에 대한 예시, 쥐에 대한 예시.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 주제문은 아닌데 이건 주제문이 따로 있지는 않아. 이 글은 주제문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그냥 얘는 전반적인 글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 핵심입니다. 여기 왜 그러냐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거든.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이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 모르겠네. 그 학교에서 이게 뭐 핵심으로 나올 수도 있겠어. 빈칸이구나. 자, 그럼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 이제 쥐와 원숭이에 대해서 예시를 2개 들어줬죠. 이게 중요해. by the top,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범위의 상한선까지 올라갔을 때 이 말이거든. 그 범위, 즉 범위의 상한선이라는 건 뭐야? 원숭이한테는 5까지고 쥐는 24까지야.
범위의 상한선이 되면 그들은 G와 생지는 거의 produce a spread of numbers. 뭡니까? 숫자들을 퍼뜨려요. 퍼져 있는 숫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숫자에 퍼져 있는 숫자를 사용하는데, 퍼져 있는 숫자라는 건 뭡니까? 이미 주변에 있는 수를 그냥 갖다 쓴다는 얘기지. 괜찮습니까? 그 타겟 주변에 있는, 목표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이거 다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이거야. 주변 갖다 수를 쓴다라는 거, 만들어낸다는 건 뭡니까?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 By the top end of the range, 범위의 상한선에 도달하게 되면, 이게 중요하죠. 범위의 상한선에 도달하면 그냥 그 숫자 근처에 있는 수를 갖다 그냥 막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 숫자가 5다. 그러면 그냥 주변에 있는 6, 7 뭐 이런 거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도달하게 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정확성은 떨어지게 된다. 뭐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민트 색깔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민트 색깔이 좀 제일 중요하다. 자, 마지막 이때 가주 진주어죠. 자, 흔한 발견이다. 흔한 발견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네. 뭘 흔하게 볼 수 있을까? 테스팅, 실험할 때, 자, 분사구문이죠. 뭘 실험할 때? accuracy, 정확성, 뭐의 정확성? 동물의 수에 대한 감각의 정확성을 테스트할 때, 결국 이건 뭐야? 동물들마다 결국은 뭡니까?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성은 떨어지는데 그 수가 각기 다르긴 하네요. 그죠? G는 원숭이는 5, G는 24. 어쨌든 뭐다? Size of the number. 숫자의 크기가 matter, 어떻다? 중요하다. matter이 우선 중요하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숫자의 크기가 중요하다. 이거 주제는 아니야, 얘가. 그래서 자, 마지막 중심 내용 뭡니까? 주제는 아닌데 핵심만 형광펜 칠해보면, 동물의 수 감각에 대한 정확성은 결국 뭐다? 그 수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G는 24까지는 정확해, 구별해. 원숭이는 5까지는 정확히 구별해. 맞습니까? 근데 어쨌든 동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야? 수가 커짐에 따라 정확성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라는 건 명확하게 보여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정의보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의 수 감각은 수 크기에 따라 동물의 수 감각은, 이 좀 말이, 근데 수에 대한 감각은, 감각의 정확성은 하나만 넣을게요. 감각의 정확성은, 빠졌어. 감각의 정확성은, 요거 하나만 넣을게요.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동물의 수에 대한 그 감각의 정확성은 결국은 수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이거죠. 정확성은 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중심 내용은 아닙니다. 핵심은 뭐야? 굳이 주제를 찾으라고 하면 이거죠. 요거 주제는 요거 형광펜, 요거 여기 주제죠. 여기 요게 주제죠. 여기 어림수 진작 능력, 여기 형광펜 칠해보면 여기지? 여기는 여기 내가 체크 안 해놨나?
여기가 주제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건 어렵진 않아. 그냥 결국은 뭐야? 동물들은 수가 커지면 정확성이 떨어진다. 뭐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그렇죠? 얘는 나올 문제가 뭐 주제문으로 나올 수 있겠고, 그죠? 주제문 요거 쓰시면 됩니다. 동물의 어림수 짐작 능력은 오류의 패턴이 있고, 그 오류의 패턴은 수량이 커지면 정확성은 떨어진다. 이게 주제니까, 그죠? 여기까지 정리됐고, 자, 빨리 33번 이거 하고 잠깐 쉴게요. 33번 하고. 이거 쉽습니다.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인지와 감정의 양방향성이라고 되어 있죠. 주제문은 5번입니다. 5번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이따 주제문 같이 해보겠습니다. 결국 뭐냐면 여기서 인지를 그냥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이성. 왜냐면 감정의 반대말은 이성이거든. 그쵸? 그냥 이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인지는 생각이라고 얘기하거든. 이성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성과 감정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어때?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대요. 자, 이건 좀 어렵다. 이건 좀 어려우니까 잘 들으셔야 돼. 자, 빨리 할게요. 이거는 좀 늘어지니까. despite 모임에도 불구하고 despite 이거 여러분 although 안 되는 건 알죠? although는 접속사기 때문에 yes면 안 된다라는 거. 그죠? 유의어는 뭐가 있지? 유의어는 in spite of가 있죠. 모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어떤 트롭, 비유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화적 비유, depict가 앞에 있는 비유를 꾸며주는 것 같아. 그죠? 뭘 설명하고 묘사하는 감정을 뭐로 묘사하는 depict ASB죠. 감정을 뭐로 묘사하는 rational thought. 그렇지. rational thought가 뭡니까? 합리적인 생각, 즉 인지죠. 이 합리적인 생각이 이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선 이성과 인지를 동등하게 본 거야. 그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갑니까? 그래서 인지는 이성이라고 보면 된다. 즉 무슨 말이야? 감정을 뭐의 반대? 합리적인 생각, 인지의 반대로서 설명하는, 묘사하는 어떤 이런 문화적 비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보통 뭐라고 한다? 여기 인지를 꾸며주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뭐랑 다 똑같은 거야. 합리적인 생각, 인지, 그 다음에 refer to가 뭐뭐라고 언급되다는 뜻이니까 thinking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거 세 개가 다 똑같아. 이해 가시죠? 합리적인 생각, 인지, 생각. 이 세 개에 대한 반대말이 감정이잖아요. 그죠? 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지는 실제로 뭐다? 키 빌딩, 뭡니까? 핵심 요소다. 핵심 구성, 빌딩 블록이니까 구성 요소다. 뭐의? 감정의 구성 요소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어떤 말 똑같다고? 합리적 생각, 인지, thinking, 사고. thinking은 사고란 뜻이거든.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이야.
그 중에 그 인지는 어쨌든 얘네는 뭐다? 감정의 주요 성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맞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합리적인 생각, 인지, 사고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뭐다? 얘네들을 그냥 다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해주면 된다? 이성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얘네가 이성이니까 이해갑니까? 생각을 한다는 건 이성이니까. 자, 그랬을 때 how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까지가 주어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circumstances,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지는 shape, 뭐한다? 형성한다. 어떤 감정을 형성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을 형성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사고라고 해도 되죠? 사고. 사고나 사고가 아니라 생각. 사고는 쉐이프, 뭘 형성한다? 감정을 형성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맞죠? 여기까지. 맞아?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사고잖아. 이해갑니까? 사고는 감정을 형성한다. 이거 다 빨간색이네. 사고는 감정을 형성한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 감정들은 echo back to, echo가 메아리치다는 뜻이거든요. 메아리쳐서 되돌아온대. 되돌아와서 뭐한다? How we think. 와, 아까 how we think가 뭐였었어? 사고죠. 뭐가? 감정이 메아리쳐서 어디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사고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럼 사고는 감정을 형성하고 감정은 다시 어디 영향을 끼친다? 사고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결국은 이거를 도식화해드리면 사고가 감정한테 갔다가 감정이 다시 사고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 아닙니까? 필요 충분 조건 양방향 일성이라는 얘기죠. 이해갑니까? 이게 사고와 감정의 양방향성이다 라는 겁니다. 밑에 나와요. 이게. 그럼 이걸 미리 쓸까? 이건 뭡니까? 이게 요게 사고와 이거 사고라는 인지가 사고라고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지예요. 인지라고 쓸게. 여기서 이제 인지라고 쓸게. 여기서부터 인지라고 돼 있으니까 인지와 감정의 양방향성. 이렇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선생님 인지가 왜 나와요? 제가 여기 여러분 처음에 써드렸습니다. 합리적 생각은 인지고 사고고 이성이다라고 맨 처음에 얘기했어. 다 똑같은 말이야. 그렇죠. 양방향성까지. 예시 들으면 한 번에 빡 이해가 가. 무슨 얘기냐면 예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어떤 시험장에 들어가.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서 계속 생각을 해. 아, 나 시험 못 볼 거야. 못 볼 거야. 못 볼 거야.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 그럼 감정이 어떻게 돼? 다운이 되고 실제 시험 못 봅니다. 감정에 영향을 끼쳐요. 괜찮습니까? 그 밑에 여기 예시가 나와. 맞죠? 오히려
반대로 나 잘 볼 수 있어, 나 잘할 수 있어 계속 생각하면 뭡니까? 자신감이 뿜뿜 생기죠. 맞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때? 서로 쌍방향인 거죠. 맞습니까? 자, 여기 예시 빨리 보면, 자, 예를 들어 만약 너가 워크인투 걸어 들어갑니다. 시험장에 걸어 들어가. 뭐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분사 구문입니다.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서, 너가 be bad at 뭐뭐를 잘 못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at이 전치사니까 동명사가 나오는 거겠고, 너가 시험을 잘 못 치른다고 계속 생각해. 그러면 너의 불안감이 뭐야? 감정이죠. 너의 불안감이 어떻게 될 거다? 증가하게 될 거다라는 예시네.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각이니까 여기가 사고가 되겠고, 불안감은 뭐가 되는 거야? 감정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 예시 들어줬네요. 여기 예시. 뭐가? 사고가 자, 시험을 못 본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 그러니까 예시 그냥 써드리는 겁니다. 시험을 못 본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 그러면 뭐가 생긴다는 얘기야? 불안감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영향을 끼친다. 문제 없죠. 자, 그러면 너는 don't feel good about 어떤 기분이 좋지 않아. 뭐에 대해서? 너의 performance, 너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시험 성과에 대해서, 수행 능력에 대해서 그닥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대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become evidence, 뭐다? 어떤 증거가 된다. 뭐에 대한 증거? 전치사니까 동명사죠. continue to가 뭡니까? 계속 뭐뭐하다지. 계속 생각하게 되는 증거야. 뭘 생각하게 되는 증거? 너가 뭡니까? 시험을 잘 계속 못 본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뭐야? 그럼 여기서 불안감이 생겼어, 여기까지. 그 다음 어떻게 돼?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불안감이 많아지니까 다시 시험을 못 본다는 생각이 계속 증가하죠. 이건 뭐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맞습니까? 왔다 갔다. 다시 말하면 얘가 사고고, 인지라고 할게요. 이제 인지가 불안감이라는 감정에 영향을 줘서 이게 다시 계속 뭔가를 생각하도록 만들어내네. 이해갑니까? 이렇게. 요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고가 되겠죠? 여기가 사고가 된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돼? 사고는 감정에 영향을 줘서 감정이 다시 사고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in this way, 이와 같이 simply no, 자, 이거 수거만 볼까? pull apart야. pull apart 하면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뭐를? 감정과 인지를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이처럼 감정과 인지는 분리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감정과 인지는 분리가 불가능하다. 자, 여기까지가 뭐 핵심? 아, 이거 주제문이라고 해도 되겠다, 그죠? 이처럼 자, 주제문 양방향성이라고 했는데, 자, 요거 주제문으로 체크할까? 그냥 요거 주제문 체크할게요. 여기 주제문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감정과 인지는 분리가 불가능하다. 오늘 주제문이 없다고 봤는데 보니까 있네. 여기 단어 나옵니다. bidirectionality가 양방향성이라는 뜻이에요. by가 들어가면 bicycle 할 때 by가 두 개라는 뜻이거든. 두 개. 그래서 이러한 양방향성은 뭐에? 인지와 감정의 양방향성은 뭐다? 뭘 가능하게 한다? allow to, adjust가 조정하다는 뜻이야. 이 단어 중요해. 자, 여기 체크할게. 양방향성은, 이러한 양방향성은 adjust, 다른 감정들을 조정할 수 있어. 뭐 함으로써? 바꿈으로써. 뭐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뭐다? 조정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얘는 문장 삽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장 삽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여기를 체크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이거 형광펜 칠하기 좀 그래가지고 얘를 꼭 좀 6번 문장 꼭 기억하시고 문장 삽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왜? 서로가 양방향성이라는 얘기는 뭐야? 양방향성이라는 건 서로가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 뭐다? 서로가 영향을 줘서 얘를 조정할 수 있어요. 여기 조정 얘기가 나와. 얘는 문장 삽입 나올 가능성이 높죠. 나올 것 같아. 문장 삽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얘 한번 써볼게요. 여기. 자, 이런 어떤 양방향성은 감정의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모르겠네. 이 문장 하나만 꼭 좀 기억해. 이건 주제 문장은 아니지만 문장 삽입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 괜찮습니까? 양방향성은 감정의 조정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자, 이 예시야,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조정이 가능해? 아까는 맨 처음에 뭐 했었어? 시험 못 봐에 대한 생각이 많았잖아. 이해 갑니까? 요번에는 어떻게 돼?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자, 다르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어. 이게 양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 거? 내가 get nervous sometimes, 때때로 긴장이 들어. 근데 나는 여전히 잘해.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야. 그러한 그 긴장 감정은 뭐다? excitement, anticipation, 흥분이면서 기대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얘를 긴장감은 아까 anxiety, 그 긴장감을 흥분과 기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뭘 의미한다? 나는 준비가 돼 있어. 이렇게. 그럼 예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긴장감은 뭐다? 흥분과 뭐다? 기대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너는
뭐 할 수 있다? work those pathway. 자, 이거 좀 체크해 볼게요. 여기 이것도 중요한 문장이죠. 여기서 어법상의 파괴가 하나 생기는데, 여러분 work가 기본적으로 자동사, 즉 목적어 못 받는다라고 배우는데, 여기서는 those pathway라는 목적어를 받아요. 삼형식 타동사야. 그럼 뭐뭐뭐뭐뭐를 작동시키다 이 말입니다. 그럼 너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해. work to라고 공식 하나 쓸게요. work A to B. 이렇게 하나 공식 하나 씁시다. work A to B.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새로운 거 하나 배웁니다. work A to B. A가 B 하도록 작동시키다 정도 하나, 이 수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work가 그냥 자동사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새로운 어떤 타동사 구문이 있더라. 괜찮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너가 만약에 이런 불안감을 흥분이나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하면 너는 그러한 그 경로를 어드밴티지, 불리한 쪽이야 유리한 쪽이야? 유리한 쪽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거죠. 이해갑니까?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라? 즐겨라. 이게 딱 이 말인 거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하면은 유리한 쪽으로 작동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유리한 쪽으로 작동이 된다까지. 와, 얘는 되게 나올 게 많은데, 와, 이거 어떻게 할게요? 어법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저기 뭐죠? 문장삽입, 특히 6번 문장에 문장삽입 나올 가능성 되게 높을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또 빈칸 문제지만 또 빈칸으로 다른 걸로 바꿔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많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좋다. 이해 가죠,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